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학머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학머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머리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지능, 정서지능, 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는 게 이제 저의 정의입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학 머리예요, 여러분. 네. 수학 머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뇌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뇌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을 하는 것이 기억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뇌가 맥락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추론 능력을 같이 키워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폴리아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방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반성하기까지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수학 교과서는 다 이런 단계를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하게 되어 있죠. 네,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는 계속 이걸 연습을 시키죠, 아이들을. 네, 그만큼 이제 폴리아의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추론은 모든 수학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해결 방법들 그 과정에서도 추론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일단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관찰 끝에 패턴을 파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 관찰과 추측.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추론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은 이 관찰과 추측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이 사실 많이 풍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수학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절차라는 게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증명하는 거죠. 정당화 또는 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반성의 과정이 있어요. 즉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나 추론이나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겹치죠.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추론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비축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가요. 이게 이제 맨날 똑같고 지겨워. 매일 새로운 관찰과 어떤 추측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맨날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겨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오늘은 아래로 내려가고 내일은 뒤로 돌아가보고 뭐 이런 다른 길을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그중에서 어떤 길은 갔더니 늘 고양이가 누워있어. 그럼 이제 그 길에는 고양이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던가 또 어떤 길은 가다가 보면 친구를 항상 그 시간에 만나. 그러면 그 길은 친구 이름을 붙여서 뭐 누구누구 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겨울에 지나가는 길에는 항상 고드름이 열려있는 길이 있어. 그럼 고드름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길을 만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제 이게 아이의 어떤 문제 해결력과 추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주도는 이제 엄마의
주도하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처음부터 아이가 자기 혼자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자기가 혼자 추론하고 이렇게 하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모델을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나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이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살? 네, 요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종로를 가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버스가 뭘 타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노선표를 쭉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관찰을 하겠죠. 우리 동네는 왜 7하고 5가 들어가는 버스가 많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왜 그럴까? 이때 나타나는 일들은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추론의 과정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 이게 궁금해진 거죠, 이제. 그러는 거야. 원래 우리 동네는 7하고 5가 많아.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지식을 투척을 해주는 거죠. 버스 번호엔 규칙이 있어.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런 규칙대로 버스 번호를 정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 규칙을 알려주죠. 우리가 살던 지역은 용산이었기 때문에 용산은 0번. 그리고 뭐 저 위에 종로 쪽은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 하고 서울 전 지역이 0번부터 7번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5랑 7이 있다는 거는 은평구 쪽 7번에서 거쳐서 우리 동네를 지나서 5번이면 뭐 동작구, 금천구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스를 한 번, 두 번 타는 게 아니라 자주 타기 때문에 탈 때마다 그럼 다른 버스도 그런가? 다른 버스도 그런가? 그러면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계속 만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추론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경험이 계속 쌓이겠죠. 경험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어. 그쯤 되면은 이제 벌써 4학년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가 동아리 친구들하고 역사 공부를 하러 다녔었어요. 역사 공부를 하러 다녔었는데 그때 마침 마지막 수업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가는 거였는데 여러 번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버스하고 지하철 중에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대중교통이 있어요. 각자 아이들마다. 그러면은 나눠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 어떤 걸 해볼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고 만약에 내가 버스를 선택했다면 어떤 길로 가볼까 하고 미리 예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각 팀별로 누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뭐 그러면 타는 곳 내리는 곳 이런 것까지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도착을 해서 각자 이제 실행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다음번에는 나는 지하철 타야겠다. 아니다. 난 다음번엔 그래도 버스를 타면서 바깥을 구경하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정서지능이 계속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네. 부모하고 소통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서지능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정서지능이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뭘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같이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머리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성장의 과정 중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추측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아이들한테는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수학 문제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가 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동안에 배웠던 패턴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나 그런 개념을 어떻게 배웠을 때 당장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이게 왜 전에 거하고 다르지? 내가 전에 거 배운 거를 여기서 써먹을 수는 없을까?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 작게는 이렇게 수학 문제에서 나타나고 크게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부모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이가 영재원에 합격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영재원에서 만난 사람들
영재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나랑 학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나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거나 수학과학에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자세히 보다가 쟤네들은 보니까는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는 것 같아. 아니면은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 이걸 잘 관찰했어.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그렇게 시도를 해서 내가 한번 따라서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번에 아이들 얘기에 좀 끼어들고, 거기에 이제 한두 마디 좀 보태기도 하고, 잘 모르면 또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설명하면서 그 지식을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가 그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수학 머리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뒷걸음질 치고 나는 못하겠다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패턴을 살피는 거. 이거부터가 사실 수학머리의 어떤 시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모든 공식을 다 외우고 어떻게 모든 걸 미리 다 선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상황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얘가 이성적으로 내 문제에 대처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수학머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수학 머리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유, 이런 여유를 가진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그 정서지능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